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혼을 쏙 빼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 급등락, 나스닥 12% 오른 거 봤어요? 14년 만이라는데 저도 네. 참고로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네. 나스닥이 그렇게 폭등한 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날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봤다가 뭐가 잘못됐나? 오류인가? 이게 뭐지? 이거 잘못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고 네. 가게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끝나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미스터 진단과 함께 네. 2시간 반씩이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전 매매 최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옆에 있는 오른쪽 내가 보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아주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가운데 계신 머리 스타일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완전 주무관님? 젊은 저 오빠는 누굴까요? 갑자기 확 어려지셨는데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아니 여기 확 치셨어요, 뒤랑 옆에. 말할 기회 안 줘. 나도 말할 시간을 좀 주면서 물어보고 예. 유창호 앵커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띄우는 게 더 멋지는데 왜 머리를 내려요? 원래는 내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저도 사연이 이거-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서강준 야매 스타일이라고 하면 되죠. 방송 언어를 좀. 좀 방송 언어를 지켜주십시오. 서강준 그러니까- 스타일로. 그 미장원 있잖아요. 내가 그 13년간 댕긴 미장원. 예. 주식시장이 하도 이상해서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 분석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바뀌자 해갖고 머리를 서강준 대로 해달라고 사진을 갖고 갔는데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한데요, 머리 스타일. 예. 깎고 나서 보니까 이게 머리를 만져줘야 되는데 나는 머리를 만질지를 몰라요. 여기 제품을 바르고 막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맞아요. 짧을수록. 맞아요. 예 그걸 못해서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괜찮다고 하니까 네. 나 잘생겼어요. 이건 진행자하고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연배가. 저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 만질 뻔. 그런데 확실히 저는 그 짧게 하신 스타일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신 데는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도 바뀐다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야, 또 그런 것도 한번 시사해 보는 뭐 건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뭐 자격 요건 없잖아요. 네,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자, 밑에 나가고 있죠? 02-325-8200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정보 남겨야 되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이제 1부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 2시간 반 그렇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사실은 좀 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죠? 윤지 앵커 도망갔다면서요? 그때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약해 빠졌네요, 진짜. 근데 저희도 참 돌아보면 네. 처음에 2시간 했을 때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그 윤재코는 갑자기 오자마자 2시간 반을 냈으니 팔자가 좀 약간 드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 힘들었습니다. 사실 맨발 투혼을 예, 전문가님. 전문가님 말하시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죠? 여러분 내일 비가 좀 온대요. 주룩주룩 비가 좀 온다는데 맞아요. 나하고 김봉만 전문가하고 마제스터도 가요. 마제스터 내가 세 분이서. 가자고 해갖고 마제스터 전문가 가기로 했는데 기도발 먹힐지 안 먹힐지는 오늘 5,555야. 5,555 넘으면 기도발 먹히는 거고 안 넘으면 아이고. 모르겠어요. 나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힘들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지독한 시장에서 예.
이 5,555까지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 예. 대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때 이 옥상 청소하고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3거래일 안에 관세 유예 정책 쓸 거라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건데, 신의 한수 때. 예, 신의 한수 때 그날 당일날 나온 것도 트럼프 대통령 저 소셜 지금 내가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 지금 우리 미국 주식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 없어. 여기 너무 싸. 너무 좋아 하면서 막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 느낌에 오늘이구나. 맞다. 예. 그랬더니 2시 18분에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555가 넘어가면 네. 종합주가 지수가 2,755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린 건데 예. 안 넘어가면은 못 갈 수도 있다 이거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약간 지금 좋다가 좋다 뒤로 말다, 빼셨는데요. 좋다 말다. 예. 어쨌든 여러분 애매하네요. 5,555에 뭔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던져주실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힌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그렇게 많이 흔들려도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럼요. 예. 잃을 게 없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하나씩 종목별로 각계격파 해봅니다. 네. 현재는 유튜브 채팅창에 1,200명 넘게 와 주셨고요. 1,500. 뭐 순식간에 2,000 가까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걸로 가보면서 네. 첫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큰 게 왔군요.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네요. 조선 아주 대표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HD 현대 중공업입니다. 네. 오늘 사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이 좀 힘들었는데 그랬죠. 방산과 조선은 또 날아갑니다. 여기 그랬군요. 또 신고가 근처까지 가거든요. HD 현대 중공업 매수 가격은요 30만 원이고요. 그렇군요. 비중은 지금 10%입니다. 30만 원이면 뭐 아유, 낮은 주가 수준은 아닌데. 수익 우선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5.71% 오르면서 34만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신고가예요. 잘 갑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조선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HD 현대 중공업 어떻습니까? HD 현대 중공업 왜 웃고 그러세요? 저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여기 조선주에 요새 한화이글스가 오늘도 지금 이길 것 같아요. 3연승. 내일도 이기면 4연승, 모레까지 이기면 5연승. 그러면 승패 마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신고가예요. 근데 이분이 질문한 거는 현대중공업이고 매수가가 30만 원이면 딱 그죠?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인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에서 엊그저께 사신 분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간 요 지점 30만원에서 사신 분인지에 따라서 진단을 달리해야 되는데 같은 가격이라도요. 왼쪽 지점 그러니까 4월 초순 30만원에 사신 분이면 조금 저기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지점 30만원대 사신 분이면 이종복이가 하는 말귀를 좀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는요.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이야기에서도 일단은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자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새 기사 보니까 이거 목표가 상향도 나오고 해서 좋은 어떤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유독 셉니다. 다만 저점을 깨고 움직이는 거고 굵직한 주식이니까 이 신고가 언저리가 고비가 될 거거든요. 일단은 이분이 비중을 많이 실었으면 여기서 절반 익절 조금 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 지수하고 같이 생각해야 돼요. 종합이 어쨌든 좌우당간 2600 넘어서 2750 쪽으로 가는 장이 되어야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꼭 참고하세요. 다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언저리가 저항의 역할일 수 있고
다소간의 흔들림을 인내하신다면 괄호하고 요것은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고 괄호 닫고 현대중공업이 가볍게 일부에 4,000명 넘는 순간 마음속의 목표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조선주에 관해서 이미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고 나는 이 주식은 강한 매수 추천 의도는 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이 주식도 분석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37만 5천 원에서 3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부근에서 시장 추이 살피시면서 익절을 하든지 아닌지 고민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참 믿음직스러운 한마디가 있었죠. 조선주 분석이 끝났다라는 거. 좋습니다. 확실하죠. 자, 게다가 1부에서 4천 돌파가 되면 네. 바로 또 마음속의 목표가 이거를 리스크를 안고 내가 한번 그렇죠. 말해보겠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볼 겁니다. 수 있는 가격.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4,000명 한번 뚫어봅시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딱 봤는데요. 2,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고, 오늘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봐도 이 길 잃은 사슴님, 저와 슈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익숙한 말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콩님, 불기둥 뽐뽐님, 귀여운 그 닉네임들 많고, 내 눈엔 이종, 씨만 보여? 복만 보여? 복. 얼른 오슈 하셨는데, 그래요. 다들 이제 점점 충청도 바이브로 가시는군요. 깜짝이야. 잠깐만요. 47만 5천 원. 전문가님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근데 현대중공업 목표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쵸, 이름을 말하진 않았으니까요. 맥락상. 예. 47만 5천 원 무슨 뭐 게임기 가격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의자 가격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더 붙이진 않겠습니다. 예. 저런 숫자가 하나 알아서 나왔다. 생각하세요, 알아서. 네. 오늘 이상하네요. 이종복 전문가님이 저희가 막 설득하지 않아도 뭔가를 슬쩍 보여주시는 게 오늘 준비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000명 뚫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종목은요 AI. 요즘 또 이 챗GPT 때문에 AI가 지금 또 날아가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기대감 나오면서 이제 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32,000원에 15%. 자, 요즘은 챗GPT에다가 그 지브리로 이렇게 사진 좀 바꿔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피곤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AI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25,600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내려면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요게 추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는 건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전무님, 코난 테크놀로지 이번에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갈까요? 안 가르쳐 주지. 에이, 다 알려주세요. 제발요. 예.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지금 여기 찾아놓은 건데, 여기 방송할 때 쓰려고 뭐 그동안에 방송했던 거 이거저거 많이 찾아서 이렇게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종복은 나는 AI 신봉자다. 이종복은 업종 대표주를 상당히 선호하고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이며 제약주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자 이종복은 성장주 신봉자다라는 이야기하고 이토마토에서 16년간 꿋꿋하게 버티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등등. 성장주는 이종복한테 물어봐라. 뭐 등등등등. 진짜 이종복은 AI에 관련해서는 진짜 그 마음속의 목표가 같은 뭐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 코난 테크놀로지 말고 어떤 주식인지는 요새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스터 진단에서 예전에 SBB 테크 얘기했을 때하고 같은 위치다라고 했던 AI 관련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유창호 앵커 말 속에도 답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AI 위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 드리는 거 여기 또 기도 드리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2차 전지하고 AI는 어쨌든 기도빨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시총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깜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기존 PD 있을 때 그때 3월 중순 때쯤에 마음 AI 막 매수 문의하고 할 때도 이거 내가 시총하고 유통 물량 때문에 거부하고 막 했던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들으시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와 있는 분들 AI는 AI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AI를 엄청나게 강하게 좋게 이야기한 걸로 따질 때는 지금이 명분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종복이가 신봉하는 섹터인데 명분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만 시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일 저거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이따 한번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여러분? 이분 32,000원에 매수한 거면 여기네요. 그쵸? 이쪽에서 사신 거군요. 저 당시가 이종복이가 AI 좋게 얘기했을 때였잖아요. 여기가 2024년 1, 2월 달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2,000원에 산 게 만원대 왔는데 뭐 했어요? 그죠? 요게 좀 정의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 주식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종복이 야간 강연 방송 어제 끝났습니다. AI 관련주를 좋게 얘기한 게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더 이상 세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눈치 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좋아 보여요? 이 주식은 비중 확대 의견도 주고 싶은 주식이고요. 전문가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혹시 알아요? 32,500원이 아니고 37,500원도 갈지? 대신 이 말 듣고 막 추정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29,000원에서 3만원 언저리는 저항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결국은 치고받고 하면서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만한 힘이 있다. 다만 저렇게 꼭대기에서 사놓고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어떻게 견디었는지 나중에 영웅담도 듣고 싶다. 마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영웅감. 영웅감. 그때 힘들었는데 어땠나요? 이런 거 몰랐어요. 나는 지금 해외여행 갔어요. 자, 하여튼 명분과 긍정적인 관점을 섞어서 좋다 이 주식. 37,500원의 목표가를 좀 보시는데 29,000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약간 뚫기 힘든 매물벽이라고 하니까 이때 찌그덕거릴 때 잘 견디셔가지고 수익으로 내시고 영웅담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웅담 하니까 저 코난 테크놀로지의 코난이 네. 미래소년 코난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자, 전문가들 왜요? 기억났어요. 솔트룩스였어요. 여기 토마토 페리 한번 보세요. 솔트룩스에. 이거 3월 28일 금요일 이때가 저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없었나요? 여기 보면 내가 12월 27일 SBB테크 3자 이야기했던 타이밍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AI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위치로 왔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It was very, 기가 막히죠? 소트록스가 저 때 이후에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이밍으로다가 승부수 거는 사람이에요. 이 타이밍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돈 없어도 잘하면 5,550 넘어가면 3만 원 넘어가겠네요. 끝. 네. 그렇답니다. 예. 한 번에 솔트룩스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봤네요. 그렇습니다. 소트루스 최근에 아주 핫했었었죠. 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지금 현재 2,000명대를 확연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200명이 넘어섰거든요. 네. 지금 현재 8시 52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 4,000명 넘으면 뭔가
나온다는 선물 거죠? 보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1,800명만 더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면은 뭐 3,000대는 당연히 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건 3,500에서 4,000 사이. 거기가 매물벽인가요? 그 정도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계속 문을 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종목 진단 바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섹터가 아주 골고루 이 핫한 섹터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PD 굉장히 구질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요, 로봇으로 갑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AI 소프트웨어가 이미 막 탕탕탕탕 날아가고 있고 하드웨어도 가야죠. 이 와중에 오늘 오후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장근희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젤 로보틱스. 오늘 뜨거웠어요. 29,500원에 20% 단기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엔젤 로보틱스가요,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요즘에 고생을 하다가 이게 딱 보니까요, 내려가고 최저가를 찍더니 오늘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이야. 그러면 잠시만요, 전문가님. 요거 이제 반응 나오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가르쳐 알려주세요. 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진행자들 말도 계속 그게 반복되지만은 여기 이토마토 필이 나하고 방송 지금 최근 몇 년 내 지금 요번에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종목이 내가 지난주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종목이 너무 멋진 주식들만 온다고 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그래요? 좀 칭찬한 겁니다, 비인기 여러분. 종목 예. 비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좀 하고 그래요. 자, 여기 또 얘기해주면 또 생각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거거든요, 이게.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부터 막 보이죠. 돈 없어도 상관없어. 어쩌고 뭐 해갖고 VOD에 남을 끼워하고서 다음 주에 저점 매수 타이밍 의견 주고 막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번 주에 포스코 그룹에서 제일 잘 갔고요. 등.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날 이스트 소프트 진단해줬잖아요. 왜 이게 요새 이게 요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기억력이 뚝 떨어졌는데 이스트 소프트 얘기할 때도 12월 27일 SBB 테크 얘기할 때와 같은 타이밍이다 하고서 막 내가 이렇게 일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응직 랜드도 있었고 나노신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죠? 이거 너무 센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엔젤이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근데 일반인들의 공통점은 매수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죠? 이게 얼마 전에 3만 얼마에 해갖고 내가 기존 PD 있을 때 진단해주면서 쓴소리 한번 했었고요. 이분도 또, 그러니까 거의 꼭다리에서 사갖고 지금 19,000원까지 밀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마음 헤아려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꼭다리에서는 많이 사지 마세요. 엔젤 로보틱스는요, 이제 바닥에 어떤 그 확실한, 그죠? 대들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보다시피 거래량이 아직은 조금 안 들어오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4,000명 넘어가면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한다고 했던 게 HD 현대중공업이니까 이것도 일부예요. 4,000명 넘는 순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와 몇 개월 기간까지 고려하여 저분이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타이밍을 한번 트라이 해봄과 동시에 마음속의 목표가가 예전에 4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사랑은 변하듯이 마음속의 목표가가 변했는지도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 좋은 얘기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이 굉장히 사람과 비유를 하시면서 네. 뭔가 변했다는 걸 암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읽혔거든요, 저는. 그렇죠. 엔젤 로보틱스 일단 4,000을 넘어서면 추가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담당 PD한테 이렇게 예. 이 구질이 상당히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몇 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맞아. 이 토마토 피리 이러면서 이래서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초보라고 맨날. 이렇게 던지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 순간에 왜 삼성전자냐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굉장히 예. 순항을 하고 있는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달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유튜브 동접자 수가 9시가 아직 안 됐는데요. 네. 2,500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이 추세 계속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번 상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상사가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 고개를 낙폭을 이제 내는 거를 좀 줄였다. 요 정도의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 포스코군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원입니다. 사신 가격 5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 자, 이번 주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셨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기 그리고 길어야 중기 이 정도 보고 계십니다. 잠깐 살 한번 만들어주고 훅 떨어졌다가 최근 3일 동안 예. 오늘까지 보면서 강력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잘 올랐다가 네. 수지가 쭉 떨어졌다가 탁 튀어 올랐어요. 진짜 시장의 변동성이 그대로 보이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차트 속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래 내다봐 주시죠. 포스코 이너내셔널. 한화 이글스가 지금 11대 2로 이기는데 키움 히어로즈 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안타 15개 거기다 유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원아웃 1-3 이거 한 20점 나는 겁니까? 그때 삼성하고 1안타 치고 졌는데 이제 좀 컨디션이 올라오네요. 포스코 이너내셔널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조선주 다음으로, 그죠? 방산주 다음으로 정말 보기 드물게 추세 패턴이 센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명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4월 4일 날 다음 주에 저점 매수 추가 타이밍 매수 의견 뭐 얘기한 거고 돈 없어도 상관없다. 매수가가 2분이 그러니까 55,000원에서 물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VOD는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증시가 이제 약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주가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나비 넥타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면서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향후에는 이쪽에서도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게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장세가 좀 돌고 포스코 이너내셔널이 6만 원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깜이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네요. 다만 지금 당장 안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주식은 추세 패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5만 원에 15%면 못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분 아까 뭐 단기 중기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보다시피 57,500원에서 62,500원 요 지점이 이 주식의 단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가 목표치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마주보는 고점에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중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랭킹 쉬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물어볼 때 단기, 중기, 목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단기 목표가냐 중기 목표가냐는 하나를 골라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은 이렇게 목표가가 나오는 건데 이쪽에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매수세가 세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7만 원까지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직전 고점 57,500원에서 62,500원이 추세의 저항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익절 고려. 그리고 다시 약간 눌릴 수 있어요. 그 눌리면 또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갈 때 이제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반인들한테 우연만 하면 단기 저항 부근은 절반을 팔든 말든 선택하라고 하고 나는 항상 내가 보는 중기 목표가로 가져가라고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장세가 정상적일 때.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장세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다른 분들도 참고해 보세요. 57,500원에서 62,500원 정도가 단기 저항. 그리고 나서 흔들릴 때는 또 적극 매수 관심 가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7만을 넘어 이것도 4,000명으로 이거는 5,550으로 걸어놔야 되겠어요. 이건 5,550으로 걸어놓을게요. 예. 오세요. 5,555에 포스코 인터 넣었어요. 예. 결론 잘했다. 다만 거래량과 시장 상황상 5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위쪽으로 갈 때는 저항받을 수 있어 보이니까 단기적으로라면 거기서는 한번 익절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종목 잘 고르셨네요. 예. 네, 잘 고르셨고 단기 저항 구간, 익절 구간 다 얘기해 드렸고 또 길게 보면 7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여기에 더해서 5,555 오늘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뇌리에 박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거 가면은 다시 한번 또 리스크 한번 안아 보면서 7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죠. 예. 네,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약속 드릴 테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종목 진단 여전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쏟아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유난히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 문의도 들어오고 반도체도 많이 눈에 띕니다. 정말 다양하게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다양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하나만 자꾸 파면은 네. 이것도 불공평하니까요. 그럼요. 저희는 이게 균형을 굉장히 라이브인데도 그렇습니다. 균형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공정의 상징 미스터 공정. 미스터 쥔단. 네, 그렇습니다. 쥔단. 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잘 날라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지난주에 윤지 앵커가 있었어요. 예. 알죠. 근데 그림이 그게 더 예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거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가야겠다, 이거. 아니지. 진짜. 아니지. 이건 앵커가 옆에 있고 창호 앵커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거는. 오세요. 네, 오세요. 빈정상하네. 전문가님 그 얘기 이건 진행자가 빠지니까 내가 힘이 쭉 빠지네. 그냥 옆에 딱 있는 게 역시 안정적이네. 아니 이은지 앵커가 있을 때는 예뻐 보였다고 그랬고, 네. 확실히 이건이 있으니까 무게감이 다르네. 든든하죠. 다시 열심히 그래요. 해봐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1부부터 위기가 찾아올 뻔했군요. 진짜 2시간 반. 예. 이 삼각편대로 가지 않으면 누구 하나 쓰러집니다. 예. 좋아요. 일단 이렇게 위기를 한번 겪어냈으니까 예.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 또 더 달콤한 열매가 생기지 않겠어요? 막 그런 거 막.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 종목 지나갈게요. 예. 자, 이런 거 빨리 넘겨야 돼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명훈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만만치 않은 종목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방산으로 갑니다. 네. 방산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그런데요 매수 가격이 높아요. 얼마입니까? 매수 가격이 107,000원입니다. 20% 지금 사실 신고가랑 별 차이가 없는 지난번 고점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수리 나왔나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로템 종목은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가격이 매수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종복이한테 진단 들어온 게 이제 하늘이 도운 거고요.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거 상으로다가 근데 107,000원이면은 설마 이게 어제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나마 그죠? 정수리에서 그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에 이런 습관 고치세요, 이분. 얘기해 주는 거고 20% 다소간의 등락 건조는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이것도 이게 랭킹쇼에서 방산주 현재 시점 그때가 이게 10만 원대였었나 아마 그랬을 건데 그 예지 앵커가 방산주 지금도 안 늦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랭킹쇼 1시 2시 타이밍에 그 검색 가지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대의 수익률 한 20% 정도는 있으나 하면서 나는 매력 못 느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거래가 없고 이미
지금도 여기 4만 원대 기준에는 2.5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10만 7천 원에 매수하신 분. 참, 그렇게 이종복이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온 주식들은 그 누가 좋다라고 해도 의심하라, 내가 좋다라고 해도 의심하라, 막 이런 얘기도 자주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3, 4개월 사이에 2.5배 이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대신 지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확 죽지는 않을 거예요. 큰 손실은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기대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그냥 그들한테 그죠? 니들끼리 하세요라고 그러는 배짱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차라리 이 현대로템 말고 그죠? 한화그룹주나 아니면 그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나는 현대 관련주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현대 쪽은 정말 좋게 얘기하거든요. 현대 쪽은 내가 현대 출신이요. 근데 로템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난 내 의견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나스닥이 5거래일 사이에 지수가 10%씩 폭락하는 장에서 이런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안 되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사라. 그죠? 예를 들어서 20%니까 9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9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 정도면 추가 매수 의견. 그리고 방산주를 사고 싶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에서 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딱 11만 원에서 전고점일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대에서 전고점 쪽으로 올라갈 때는 익절하고 조금 더 단위 낮은 쪽의 주식을 고려하시고 오히려 9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로 왔을 때가 비중 추가 대신 30% 이상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쪽으로 예쁘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가게 되면 그때는 이거 넘어서 12.5에서 15 쪽으로도 갈 수는 있거든요. 대신 15는 좀 그렇고 12.5까지 가려면 약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의견 얘기해주고 이렇게 가는 걸 알아도 일반인들한테는 이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는 익절하고 다른 주식을 보세요라고 진단을 해야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나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 로템 확실히 정말 좋은데 가격이 높아서 그러니까요. 이거 참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조정이 좀 나올 것도 감안해 두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도 쌓이고 있고, 제가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갔던 거는 미스터 진단 되게 오랜만에 화면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화면 밖을 나갈 거는 저도 참 상정이 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왜요? 근데 이건 진행자 그럴 때 보면 나이 맞지 않게 좀 앙탈진 면이 좀 있어. 있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애기처럼 그래는겨? 철이 안 들어서 저희 집은요 제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애가 철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하는지 어쨌든 이게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그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예. 건데 누군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저희 집은 저예요. 예. 자, 뭐 그렇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저는 말하- 가정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종복 전문가님의 예. 말에 따라서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갑니다. 9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천 돼야 돼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오늘 계속 저한테 반도체가 들어옵니다. 뭐죠? 자, 칩스,
엔비디아가 아하. 되어 있습니다. 자, SKI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뭔가 되게 찝찝하죠? 아, 이거 이상한데요? 이 테크놀로지 이래야 되는데. 조화가 뭔가 안 맞아요. 네, 뭔가 안 맞아요. 예. 대담한 듯한 느낌 19,000원에 15%. 자,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차트가 종목은 달라지는데 차트 다 똑같아요. 네.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그 탄력 자체가 되게 세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미 수익은 잊고 계십니다. 네. 알아보죠. 자, 칩스 앤 미디어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이제 하나를 얘기해 주면 이쪽 칩 관련주가 여러분들 작년 12월 13일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13일에서 12월 27일 사이에 시청자 공약 출발할 때 막 칩 관련주 막 6개, 7개 얘기하고 막 했던 그때 주식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22,0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기똥차게 하면 저 방송 용어가 아니었을 때 기가 막히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핵폭탄으로 인해서 하늘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인 수준은 이건 죽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최근에 이 주식들이 왜 근데 죽은 걸로 보인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저기 한 거 아닌가? 꺾였다라는 말이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똥차게라는 말이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가가 밀린 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밀렸으면 꺾인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것은 관세 전쟁에 의해서 핵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박앤세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여기 서 있고 여긴 거래도 없죠. 이거는 이쪽에서 누군가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쪽에서 산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이종복. 나는 평생을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의기소침하지 말어. 그 가격에서 산 거면요. 그냥 문제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 칩 관련주나 이쪽이 AI 관련주가 간 다음에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작년 12월 달 쪽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인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칩 관련주가 그 오픈했지, 테크놀로지 막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주에 있는 반도체 회사 제주 반도체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의 그 매수 강도는 바뀌었어요. 삼성전자향 반도체 쪽과 유리 기판 쪽의 반도체 쪽이 매수세가 조금 더 먼저 붙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약세, 나스닥 핵폭탄에 의해 AI향 관련주와 AI향 어떤 종목들이 약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질문 들어왔을 때에도 그 눈구렁이처럼 살며시 나 못 봤어 하면서 지나간 거 여러분들 못 봤죠? 분명히 주식시장 미국 시장 보고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대신 이제 이 소셜도 너무 자주 많이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나는 결국은 나스닥은 다시 돌아갈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 위쪽으로 돌아갈 걸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본전까지 갈까요에 대한 뭐 그 기대감도 안 갖고 있다라는 말 나중에 책임져. 이거 만약에 22,000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자, 칩스 앤 미디어 문제 없으니까 가져가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움직이는 전반적인 특성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나 손만 움직이면은 손만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이거는 예. 이거 뭐 마치 그 바블로프의 개 실험이 생각납니다. 개된지 오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반복적으로 손을 올리면 나는 모르게 이렇게요. 나는 모르게. 손만 올리면 예. 깜짝이야. 예. 여기가
여기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 소름인 걸로 깜빡했어요. 아시네요. 놀랐어요. 전문가님. 아우 왜 그래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빠져서 그래야? 전문가님 앞으로 긁으실 때는 진단 중에 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개 숙이고 웹캠 바깥으로 이렇게 좀 긁어주시니까. 아이, 놀래라. 자, 어쨌든가 칩스의 미디어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웃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예. 더워. 그럴 수밖에 예.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좀 뭐 큰일 난 줄 알고. 자, 종목 진단을 또 계속 가볼 텐데요. 네. 9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000명 다 됐는데. 그렇죠. 이제 3,000명 빨리 뚫어내고 4,000명 도전까지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장선화님의 종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로 가볼까요? 어. 보령 보겠습니다. 저는 보령을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 이렇게 힘들어서 보령 얘기 좀 하지. 정말 이렇게 내려간 줄 몰랐습니다. 이 매수 가격은 일단은요 11,450원에 5%에 예. 진단 부탁드려요. 매주 올리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지금 가격이요 지난 2023년 정도에 나왔던 그 예. 정말 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신저가 나왔고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내려갈 때는 너무 분위기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령 이 친구가 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 보령이 그때 그 당시 이분 매수한 가격대 비슷한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종복이가 되게 좋게 보는 대표적인 그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저기 있잖아요. 우주 헬스케어 막 해갖고 우주선순에 막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이게 우주 헬스케어 뭐 해갖고 막 그런 기사도 있고 막 그랬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약주 섹터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 5%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과감하게 그냥 눈 딱 감고 추가 매수 의견이죠. 이 주식은 이 보령이라는 주식은 쉽게 망하거나 쉽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 주식 아니고요. 아까 우리 진행자들 말 속에도 답이 있듯이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거북이 등딱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원래 주가가 가려면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21선이 밑으로 내려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이분은 초보자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런 그림을 보기보다는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약간의 어떤 그거는 추가 노력하라고 얘기 자주 하는데 보세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19,000원대 언저리 있다가 12,000원대로 다 자빠져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한미약품이라고 이종복이가 되게 좋게 보는 대표적인 제약주잖아요. 이거 그 집안 싸움 막 그거 하지 말고 신약 개발이나 하지 뭐 하면서 막 종종 자주 얘기했던 보면 제약주들이 다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박앤세일이에요, 박앤세일. 다만 보령 질문하신 분한테만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나는 비중 작으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 의견이죠. 이 가격은 좋은 가격인데 이제 기술적인 타이밍은 이 21선이 조금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죠? 곰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들으세요, 여러분. 제약주는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 IRA 관련한 얘기는 아직 한마디도 안 해서 좀 저기 한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산에 가면서 내가 그거 지금 생각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제약 관련해서 그 관세 이야기가 좀 자주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유독 약했던 겁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다시 돌겠죠. 그죠? 걱정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전문가님 저 돈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꾹 갖고 가세요.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기술적으로 한 번만 평하게 움직여도 10,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가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어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여력이 되시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 주식이다. 단기적으로 10,000원에서 1,500원 언저리가 저항의 역할이겠지만 결국은 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는 13,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보령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이 국제가 종목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바겐셀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부 때 우리가 4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까지 주식 많이 내려갔다. 이제 그렇죠. 슬슬 고개를 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좀 들어오십시오. 네. 아시죠? 자, 이제 들어오셔야지 다 여러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오시면 다음 됩니다.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팍팍 늘어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형님 참. 네. 자, 전화 한번 이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그리드 위저요. 오, 요즘에 많이 들리는 종목인데요. 저 오늘도 몇 번 들었어요. 오.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18,000원에요. 네. 10% 조금 넘긴 한데, 거진 10%예요. 근 아. 10%. 네네. 이게 18,000원대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좀 됐는데요. 예, 예. 저기, 오늘 아침에 예. 빨간불이 왔다 갔어요. 아하. 그렇죠. 오늘 윗꼬리를 또 길게 달아가지고 얼마나 또 아쉬우셨을까. 운봉이 예, 좀 아쉽게 됐는데요. 아. 네, 궁금하신 점,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단기, 중기 좀 궁금했어요. 예. 아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중기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중기 네. 딱 물어보신 다음에 단기는 알아서 그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드 위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화 진단이잖아요. 내가 시청자님한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몇 학년이세요? 전 내일에 6학년인데요. 내일이 6학년이라는 게 무슨 말? 네. 6학년에서 조금 모자라요.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만 여쭐게요. 이종공이는 몇 학년으로 보이십니까? 저 멘토님은 뭐 50대 아니신가요? 50대 초반이신가요?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어째 이거 느낌 쎄하네. 저기. 자, 그러면 초보십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완전 초보는 아니고요. 조금 한 5, 6년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휘즈를 18,000원에 사서 물렸다가 12,000원까지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장롱면허시네요. 맞죠? 네, 그렇긴 한데요. 좀 2차 전지 여러 개 좀 많이 물려가지고요. 물 살 돈이 없었어요. 오케이. 자,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리드 위즈가 그때 그 당시 이거 신저가에 있을 때였어요. 신저가에 있을 때 이종복이가 산일전기 뭐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분이 이거 35,000원에 사서 물렸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종복이가 여기 진단하는 이때는 진짜 얼굴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35,000원에 사서 10% 35,000원에 물려서 10% 해갖고 물어본 분이 11월 1일 맞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이 주식도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고 이게 전선주들 날라댕길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형주라 시청자 공략하고 싶은데 미스터 진단에서 많이 오면 내가 초성으로는 이야기 할 거야 하면서 넌지시 암시 줬던 주식이 이 바로 그래도 위즈입니다. 근데 지금 부각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18,000원에 물린 것은 이제 여기 옆으로 횡보할 때 이제 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할 때는 주가가 말 그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거래가 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 대신 다음 주에는 약간 눌릴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주식이 이제 이 마의 18,000원을 넘어서 2만원대로 올라탈 수 있는 명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장세에 따라 장 왔다 갔다 하고 주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단기간에 흔들린다 해서 쫄지도 말고 이거 밀리면 또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해서 던지지는 말고
그죠? 지금까지 18,000원에 사가지고서, 그죠? 한 몇 달 고생했으니까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눈 딱 감아도 22,500원까지는 결국은 중기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22,500원. 그죠? 대신 요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미련을 버리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 2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좀 더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예. 아주 수줍은 목소리로 받아주셨다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또 용기 내서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평상이 미스터 진단에서 겨우 예. 전화 왔었을 땐 대부분 앞자리가 7자 쓰니까 7학년 또는 예. 8학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5학년 코앞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목소리도 수줍으셔가지고 네. 저는 더 밑으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청자와 통화하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네. 아쉽지만 1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100명까지 들어오셨는데 2부에는 1시간 반이 펼쳐지죠. 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5,50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잠깐만 쉬셨다가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